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MIT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MIT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한 2016년쯤 됐을 때 아마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 물질이 바로 MIT입니다. 뭐냐? 가습기 살균제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 사회에서 엄청난 무리가 일어났고 또 굉장히 많은 아까운 그 생명들이 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그때 사용됐던 역학조사상 문제가 되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가 바로 MI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그 MIT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뭐 이런 데에서는 이게 화장품에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샴푸, 선스크린, 마스카라, 면도용 크림, 쉐이빙 크림 얘기하는 거죠. 액체 비누, 세제 이런 살균제로 사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독성 자료가 없냐?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독성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제 독성 자료가 하는 것은 동물 실험 결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 왔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됐죠. 엄청난 인명 손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명 손실이 있었던 MIT 이거에 대해서 뭐 심지어 미국의 CI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단체라고 그랬죠. FDA에서도 지지할 정도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CIR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2014년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도 제한이 있죠. 농도 뭐 보통 이제 1%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그 인명 손실을 입은 그런 사고가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최근에 보면요. 2019년 현재, 제가 이제 CI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 현재는 지금 재평가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역학조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아마 좀 재고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EU, 뭐 유럽이죠. 여기에서는 리본 스킨 프로덕트 무슨 소리냐? 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얼굴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피부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크림 바르고 나서 바로 씻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샴푸 같은 경우는 씻어냅니다. 이런 걸 rinse off라고 하는데 씻어내니까요. 씻어내지 않는 그런 화장품, 제품 이런 데에서는 이제 EU는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막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막을 여러분들 국내에서 이게 역학조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독성 실험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자료는요, 여러분들 그 환경보건학회라는 그런 학회에서 학회 지를 낸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논문입니다. 43권, 2017년도에 이제 발행한 건데요. 43권 제4호에 들어있고, 우리 한국환경보건학회 여기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냐? 내용은 마우스 쥐죠, 실험용 쥐를 얘기하는 거죠. 마우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숨 쉬는 그 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쥐의 입을 열고 똑똑똑 강제로 먹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인 CMIT 그리고 MIT 이런 것들을 먹였다. 그래서 사망하고 뭐 어떤 원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MIT와 MIT의 분자 구조를 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CMIT와 MIT는 구조가 어떻게 비슷하죠? 비슷한데 CMIT의 C는 클로로 즉 염소라는 뜻입니다. 요게 붙어 있다 하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어서 다른 자료를 보실 건데요. 잠깐 볼까요? 여기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요. 자, 아이고, 가습기 그 살균제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자 1105명, 엄청나죠.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 2016년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솔직히 요 MIT, CMIT를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에서는 사용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 유해성 확인을 아마도 쥐를 사용한 독성 실험 이거 수준에서만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려 1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실질적으로 역학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독성학적 자료 그랬죠? 독성학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제 동물 실험, 뭐 실험용 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내는 거라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분들 그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 그 독성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역학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독성 자료 이것만 이제 가지고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 얘기가 나와 있죠. 아무리 우수한 질의 독성학적 자료가 있더라도 발생 빈도를 포함한 역학 자료 우리한테는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 말입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학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독성 자료보다 역학 자료가 더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역학 자료가 그러니까 독성 자료가 역학 자료를 우선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역학 자료가 더 우선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종의 차이에 기인하여 동물에서 확인된 독성이 인체에서도 그런 독성이 나타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일치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종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보다시피 약 43% 정도만 일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성 자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봐도요.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볼 것이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이 최종 결론에서는요, 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최종 결론에서는
이제 세 번째 자료가 단기 및 장기 투여 실험을 얻은 스레시홀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것은 임계점이란 얘기예요. 임계점,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 이렇게 다 갑자기 급증하는 요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요 시점에 대한 요 농도를 갖다가 우리 스레시홀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임계점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여기서 농도를 얘기한다면 임계 농도 뭐 이런 정도로 임계 농도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임계 농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봤다 그 얘기인데, 이런 dose response 그 얘기는 dose라고 하는 것은 복용시킨다는 얘기예요. 복용량에 대한 반응 그 관계를 이제 확인했더니 CMIT, MIT 요거하고 원인적 연관성 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CMIT, MIT 이런 것들이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연구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CMIT, MIT에 의한 개체 사망은 특정 용량, 우리 조금 전에 그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임계 농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이상에서 기도 및 기관지의 폐쇄, 뭐 이런 거에 의한 폐호흡. 자, 호흡은 실제로 우리가 폐에서 숨을 쉬는 폐호흡 요거하고 세포 안에서 이런 일어나는 세포호흡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폐호흡과 세포호흡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시면요, CMIT, MIT는 뭐 폐염증, 폐섬유화 이런 그 폐 손상이 없더라도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미생물과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이게 당연히 독성을 가진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최종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구 가톨릭대의 연구진들의 연구 논문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CMIT, MIT를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이 녀석들이 발견된 제품들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사용이 뭐 당연히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독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었느냐?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로맨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폐 독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safecosmetics.org라고 하는 데에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것도 이제 논문 내용인데요.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하죠. 알레르기라고. 알러지, 피부에 대한 이제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리고 신경 독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은 독성 자료하고 만약에 역학 자료하고 서로 상충된다. 약간 반대적인 그런 결과를 보인다 할 때는 당연히 역학 자료가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뭐 외제 화장품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정말 좋은 거 들어가고 나쁜 거는 쓰지 않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꼭 잘 명심해서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장품 성분에서 CMIT, MIT에 대한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